머리를 깨부술 듯한 지독한 두통과 함께 권도윤은 눈을 떴다. 희미하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마자 낯선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시야를 어지럽혔다. 익숙한 자신의 방이 아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위스키의 잔향과 처음 맡아보는 시트러스 계열의 여자 향수가 뒤섞여 있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마치 거대한 바위가 짓누르는 것처럼 온몸이 무거웠다. 지난밤의 기억은 산산조각난 필름처럼 드문드문 끊겨 있었다. 시끄러운 음악 축배를 권하던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술잔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침대 헤드에 기댔다. 여기가 어디인지, 어떻게 오게 된 것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바닥에는 그의 비싼 맞춤 정장 재킷과 셔츠가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져 있었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날렵한 디자인의 여성용 하이힐이 나뒹굴고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고개를 돌리자 옆자리에는 한 여자가 등을 돌린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하얀 베개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있었다. 권도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건축계의 황태자로 불리며 언제나 완벽한 자기관리로 유명했던 그에게 이런 실수는 용납될 수 없었다. 그는 여자가 깨기 전에 조용히 이 자리를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여자가 뒤척이며 몸을 돌렸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여자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권도윤은 숨을 멈췄다. 그의 뇌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잠시 작동을 멈췄다. 한설이. 그 이름은 지난 몇 년간 그의 성공과 라이벌 의식의 중심에 있었다. 건축계의 혜성처럼 나타나 전통과 권위를 비웃으며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한 여자.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과 그보다 더 냉철한 두뇌로 어깨를 뒤흔든 여자. 그가 가장 경멸하고 동시에 가장 의식하는 단 한 사람. 그런 그녀가 지금 그의 옆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잠들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다. 바로 그 순간 한설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열렸다. 그녀의 흐릿했던 시야가 점차 초점을 찾으며 눈앞의 남자를 인식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움이 이내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타는 듯한 경멸감이 그녀의 눈에 차례로 떠올랐다. 권도윤 씨, 그녀의 목소리는 잠에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재빨리 이불을 끌어당겨 자신의 몸을 가렸다.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지? 권도윤이 먼저 으르렁거리듯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계략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가득했다. 한설이는 코웃음을 쳤다.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군. 설마 나한테 약이라도 먹인 건 아니겠지? 넥서스 타워 프로젝트를 그렇게 따내고 싶었나?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자존심에 박혔다. 두 사람은 침대 양끝에 서서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지난밤에 대한 기억은 두 사람 모두에게 없었다.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남은 것은 지독한 숙취와 최악의 상대와 함께 있다는 끔찍한 현실뿐이었다. 잠시 동안의 격렬한 설전이 오간 후 그들은 이 상황이 서로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깨달았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다. 특히 두 회사의 명운이 걸린 넥서스 타워 프로젝트를 앞두고 이런 스캔들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먼저 냉정을 되찾은 것은 한설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싸우는 건 나중에 하지. 일단 이 상황부터 수습해야겠어.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려는 외과 의사의 눈처럼 변해 있었다. 오늘 일은 없었던 거야. 우리는 서로를 보지 못했고 이 방에 온 적도 없어. 알아들었나? 그녀의 말은 질문이 아니라 통보였다. 권도윤은 잠시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말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그들은 서둘러 흩어진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다. 방 안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서로의 맨살이 스치기라도 할까봐 그들은 필사적으로 거리를 유지했다. 권도윤은 자신의 셔츠 단추를 채우며 곁눈질로 그녀를 보았다.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창백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는 여전히 범접할 수 없는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라이벌이 아닌 한 명의 여자로서 인식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옷을 다 입은 그들은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증거를 찾기 위해 방 안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의 휴대폰이나 지갑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처럼. 나가자. 5분 강역으로 따로. 한솔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녀는 하이힐을 손에 든 차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열고 복도로 사라졌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어떤 미련이나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권도윤은 그녀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방 안에 남은 그녀의 향기가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는 세면대로 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이 굴욕적인 기억을 그리고 한설이라는 여자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아침을 기점으로 그와 그녀의 관계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그는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하지만 호텔방의 그 낯선 향기는 마치 피부에 스며든 것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작업실 책상 위에 펼쳐진 넥서스 타워의 설계도면을 내려다보았다. 수백억 원이 걸린 그의 경력에 정점을 찍어줄 프로젝트. 하지만 이제 그 거대한 청사진 위로 자꾸만 한설이의 무표정한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녀와의 전쟁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과 감정, 그리고 그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뒤섞인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한 싸움이 되어버렸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권도윤과 한설이는 각자의 세계에서 치열하게 일에만 몰두했다. 그것은 망각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권도윤은 밤을 새워가며 설계에 매달렸고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직원들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아무리 일에 집중하려 해도 문득문득 그의 코끝에는 낯선 시트러스 향이, 그의 눈앞에는 아침 햇살에 비치던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불쾌감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에 사로잡혔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불순물이 끼어든 느낌이었다. 한설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평소보다 2배는 더 독하게 일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시에 아뜰리에 에세 직원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그날 아침의 기억을 수치심이라는 이름의 상자에 넣어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하려 했다. 하지만 그 기억은 틈만 나면 비집고 나와 그녀의 냉철한 이성을 흔들었다. 권도윤의 당황하던 눈빛, 그의 몸에서 나던 희미한 위스키 향. 그 모든 것이 그녀의 평정심을 깨뜨리는 파편들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피할 수 없는 무대 위에서 다시 마주해야 하는 날이 왔다.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넥서스 타워 프로젝트의 공식 사업 설명회. 건축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인 그곳에서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팀을 이끌고 나타났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시간은 찰나였지만
그 짧은 순간에 수만 가지의 감정과 기억, 그리고 날선 경계심이 오갔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 흐르는 평소보다 훨씬 더 살벌한 기류를 감지하고 숨을 죽였다. 설명회 내내 그들은 서로를 향한 보이지 않는 칼날을 세웠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상대방의 발표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예리함을 가장한 공격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율제그룹의 설계안은 전통에만 얽매여 미래 도시의 비전을 담기에는 너무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한설이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권도윤은 즉시 받아쳤다. 아뜰리에 스의 디자인은 지나치게 실험적이어서 건물의 안정성과 실용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예술과 건축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들의 대화는 표면적으로는 전문가의 토론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적개심과 함께 그날 아침 이후 더욱 복잡해진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그들은 복돼서 스쳐 지나갔다. 권도윤은 무심코 그녀를 불렀다. 잠깐. 한설이가 멈춰 서서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슨 용건이냐고 묻고 있었다. 그는 막상 그녀를 붙잡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아침에 대해 혹은 그 이상한 감정에 대해. 하지만 그는 결국 입을 떼지 못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요. 사무실로 돌아온 권도윤은 피로감에 젖어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는 그날 아침에 입었던 세탁소에서 막 찾아온 정장 재킷을 무심코 집어들었다. 그날의 기억을 지우려는 듯이 그는 재킷을 옷장에 걸려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그의 손끝에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다.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꺼내본 순간 그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버렸다. 손 안에 들려있는 것은 작고 세련된 디자인의 검은색 USB 드라이브였다. 그는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즉시 알 수 있었다.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한 디자인. 그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한설이의 취향이었다. 어떻게 이것이 내 주머니에 들어있지 호텔방에서 그녀가 떨어뜨린 건가? 아니면 일부러 넣어둔 건가? 수많은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USB를 책상 위에 던져버렸다. 하지만 건축가로서의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과 그녀에 대한 의심이 그를 좀먹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드라이브 안에는 넥서스 드림이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만 덩그러니 존재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폴더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파일들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곳에는 완성된 설계도면이 아닌 날 것 그대로의 아이디어 스케치와 3D 모델링, 그리고 그녀의 디자인 철학이 담긴 짧은 메모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그녀의 머릿속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대담하고 혁신적이었다. 기존의 수직적인 마철로 개념을 완전히 뒤엎고 건물 자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처럼 도시와 호흡하는 디자인. 자연과 기술 인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철학. 그것은 권도윤 자신이 추구해왔지만 감히 도달하지 못했던 바로 그 이상의 경지였다. 그는 질투심과 동시에 한 명의 건축가로서 순수한 경외감을 느꼈다. 한설이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천재였다. 그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것은 그의 손에 떨어진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라이벌이 평생을 걸고 쌓아 올린 영혼의 정수였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넥서스 타워 프로젝트를 손쉽게 차지할 수 있는 황금 열쇠이기도 했다. 그는 이 아이디어의 약점을 파고들어 자신의 설계안을 보완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이사회를 설득하여 그녀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도용할 수도 있었다. 승리가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은 비겁한 짓이다. 건축가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아침 호텔방에서 보았던 무방비 상태의 혼란스러운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모니터 화면과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설계도면을 번갈아 보았다. USB 드라이브에 차가운 금속 감촉이 그의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양심과 야망을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 위험한 저울이었다. 권도윤의 사무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그는 자리를 뜰 수 없었다. 그의 눈앞 모니터에는 한서리의 천재적인 아이디어들이 화려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의 손안에는 그 모든 것을 담은 작은 USB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승리를 갈망하는 야심가였다. 이 아이디어만 있다면 지긋지긋한 라이벌 한서리를 완벽하게 꺾고 율제그룹의 후계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었다. 그는 아버지와 이사회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넥서스 타워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율제그룹의 미래 그 자체였다. 여기서 패배한다면 그의 능력은 의심받을 것이고 평생 그의 발목을 잡아온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없을 터였다. 이 USB는 그 모든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탈출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다른 자아 건축가로서의 순수한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얻는 승리를 경멸했다. 그것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는 한서리를 이기고 싶었지만 그것은 오직 자신의 설계, 자신의 철학으로 이룬 정정당당한 승리여야만 했다. 그녀의 아이디어를 보는 순간 느꼈던 경외감은 이제 그의 자존심을 핥히는 상처가 되어 돌아왔다. 그는 그녀가 자신보다 뛰어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한편 아뜰리에 S의 사무실에서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한서리는 자신의 책상과 가방 외투 주머니까지 몇 번이고 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작은 USB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그녀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아이디어의 원천 넥서스 타워 프로젝트의 심장과도 같은 USB가 사라진 것이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사용했던 것은 프로젝트 파티에 가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억은 엉망으로 뒤엉켜 있었다. 술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호텔방의 낯선 천장과 권도윤의 얼굴. 그 순간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밤은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접근해서 그녀를 무너뜨리고 그녀의 가장 중요한 것을 훔쳐갔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녀가 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최악의 의심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명문가 출신의 모든 것을 쉽게 얻어온 오만한 황태자. 그는 자신의 실력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결국 가장 비열하고 더러운 수단을 사용한 것이었다. 그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집어들었다. 어디 가십니까, 대표님?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복수를 결심한 암살자처럼 차갑게 불타고 있었다. 율제그룹의 로비 한서리가 나타나자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당황하며 그녀를 막아섰다. 하지만 그녀는 막무가내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권도윤 대표 만나러 왔다고 전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비서실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침내
권도윤의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그는 막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내 USB 돌려줘. 한설이는 본론부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다그침에 권도윤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아직 USB의 처리 문제를 결론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그녀의 직설적인 비난은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불을 질렀다. 그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한설이는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확신했다. 역시 당신이었군. 그렇게 비겁하게 이기고 싶었나 결국 당신의 능력은 그 정도뿐이었던 거야. 그녀의 경멸 어린 말은 권도윤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찔렀다. 그는 아직 그녀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양심과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를 이미 파렴치한 도둑으로 단정하고 있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그 역시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는 차갑게 비웃으며 대답했다. USB 하나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달려올 정도면 당신의 프로젝트는 이미 끝난 것 아닌가? 원래 실력 없는 자들이 변명만 많은 법이지. 그것은 최악의 대응이었다. 그는 그녀의 분노를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기름을 부은 셈이었다. 한설이의 눈에는 실망과 혐오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고 느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봐. 훔친 아이디어로 얼마나 대단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봐 주지.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권도윤. 당신은 오늘 건축가로서의 영혼을 팔아버린 거야.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권도윤은 의자에 허물어지듯 주저앉았다. 그는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의 비난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녀를 그렇게 몰아붙인 것은 결국 자신이었다. 이제 그와 그녀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이 생겨버렸다. 책상 위에 USB는 이제 단순한 딜레마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전쟁을 상징하는 저주받은 트로피가 되어버렸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한설이는 팀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절망의 기색이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독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지금부터 모든 설계안을 폐기한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다시 시작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반드시 우리만의 힘으로 그들을 뛰어넘을 거야. 도둑에게는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자고. 그녀의 선언에 팀원들의 눈에도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한설이가 떠나고 난 뒤 권도윤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녀가 남기고 간 영혼을 팔아버렸다는 말은 그의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계속해서 그를 찔렀다.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그녀의 천재적인 설계안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분명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었지만 그 길의 끝에는 건축가로서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 속에서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USB 드라이브를 노트북에서 뽑았다. 그리고는 그것을 작은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자신의 개인 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 잠가버렸다. 그는 이기기 위해 비겁한 수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만약 이 싸움에서 진다면 그것은 자신의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그를 새로운 의문으로 이끌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단순한 술김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다. 기억나지 않는 몇 시간의 공백, 그리고 그녀의 가장 중요한 물건이 왜 하필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 있었는가?
그는 자신이 거대한 연극의 배우가 된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이 문제의 본질이 USB의 소유권이 아니라 그날 밤의 진실 그 자체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그는 가장 신뢰하는 부하인 김비서를 불렀다. 지난주 프로젝트 파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아주게. 호텔 CCTV 영상, 초청객 명단, 그리고 그날 고용됐던 모든 임시 직원들의 신상 정보까지. 가능한 한 비밀리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김 비서는 그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권도윤의 비밀 수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와 김 비서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호텔에서 입수한 수십 시간 분량의 CCTV 영상을 분석했다. 영상 속에서 그들은 파티를 즐기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각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특정 웨이터가 끈질기게 그들 주변을 맴돌며 술을 권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다른 손님들에게는 가지 않고 유독 두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의심하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였다. 이 웨이터 신원을 확인해봐. 권도윤이 지시했다. 하지만 추적은 쉽지 않았다. 그는 호텔 소속이 아닌 파티를 위해 고용된 파견업체 직원이었다. 그리고 파견업체의 기록에는 그의 이름과 연락처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다. 첫 번째 단서는 그렇게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하지만 권도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의 배후에 분명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한편 한설이는 불면의 밤을 보내며 새로운 설계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권도윤에게 모든 것을 도둑맞았다는 분노를 창작의 에너지로 승화시켰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녀는 업계의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다. 권도윤이 그날 파티가 열렸던 호텔의 CCTV를 입수하고 자신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한설이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의 비열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훔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날 밤의 일을 빌미로 그녀를 협박하거나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치밀함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녀는 복수심과 함께 혼자서 이 거대한 적과 싸워야 한다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며칠 후 그들은 한 건축자재 신제품 발표회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설이는 그에게 다가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뭘 더 찾고 있는 거죠? 권도윤 씨 훔친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했나요? 이제는 내 사생활까지 캔에서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권도윤은 그녀의 오해에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진실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봤자 그녀는 비겁한 변명으로 치부할 것이 뻔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는 결국 평소처럼 오만한 가면을 쓰고 대답했다. 내 경쟁 상대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하는 건 내 사업 방식일 뿐이오. 그의 대답은 그녀의 의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다. 그들의 오해는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하지만 권도윤의 추적은 마침내 작은 돌파구를 찾아냈다. 김 비서가 허위 신상 정보로 등록됐던 웨이터의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을 보낸 곳은 놀랍게도 율제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작은 이벤트 기획사였다. 권도윤은 모니터에 떠있는 회사 이름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믿었던 자신의 울타리 안에 교활한 뱀이 숨어 있었다. 율제그룹의 자회사. 권도윤은 모니터에 떠있는 그 낯선 이벤트 기획사의 이름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표면적으로는 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중 하나일 뿐이었지만 그는 그곳이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곳은 바로 그의 숙부이자 율제그룹의 부회장인 최민준이 오래전부터 공을 들여 키워온 회사였다. 언제나 인자한 미소와 든든한 지지로 그를 응원해주던 숙부.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이다. 권도윤은 지난 몇 년간 초의 부회장의 행적을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이인자의 자리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룹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몇 번이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좌초되었을 때 그 최종적인 이득은 항상 최 부회장에게 돌아갔다. 그는 교묘하게 자신의 야망을 숨기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권도윤과 김비서는 최 부회장의 자금 흐름과 법인 카드 내역, 그리고 그가 최근에 만난 사람들을 비밀리에 추적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최 부회장은 차명으로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넥서스 타워 프로젝트의 심사위원 중 몇 명과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 파티에서 고용되었던 의문의 웨이터에게 돈을 보낸 이벤트 회사의 비자금 계좌가 최 부회장의 유령 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날 밤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도윤과 한설이 넥서스 타워 프로젝트의 가장 유력한 두 후보를 동시에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된 완벽한 함정이었다. 초의 부회장은 그들의 뿌리 깊은 라이벌 관계를 이용했다. 그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으며 자멸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리고 그들이 싸우는 동안 자신은 뒤에서 어부지리를 취해 프로젝트를 가로챌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 USB는 혼란을 극대화하기 위해 던져진 미끼였다. 권도윤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패배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한설이가 아닌 자신의 숙부를 향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모든 것을 밝히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최 부회장은 그룹 내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섣불리 그를 공격했다가는 증거 부족으로 역공을 당해 자신이 후계자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다. 한편 권도윤이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는 동안 한설이는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녀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설계안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그녀의 팀원들은 대표의 도끼에 감염된 듯 혼신의 힘을 다해 그녀를 따랐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가장 중요한 자재를 공급하기로 했던 업체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고 완성 직전에 3D 모델링 파일이 원인 모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삭제되었다. 이 모든 교묘한 방해 공작의 배후에 권도윤이 있을 것이라고 한설이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훔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녀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하고 있었다. 그의 비열함에 치가 떨렸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방해가 있을수록 그녀의 투지는 더욱 강하게 불타올랐다. 그녀는 반드시 자신의 실력으로 이 더러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싸우고 있는 상대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제3의 적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권도윤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최 부회장이라는 거대한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의 실체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이자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유일한 한 사람의 도움이 절실했다. 바로 한설이었다. 그녀는 그를 증오하고 그의 말을 단 한마디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것은 그가 던져야만 하는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는 한설이에게 전화를 거는 대신 그녀가 자주 가는 작은 서점을 찾아갔다. 그녀는 복잡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건축 전문 서적 코너에서 몇 시간이고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의 예상대로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 책에 깊이 몰두한 그녀의 옆모습은 평소의 날카로움 대신 깊은 고뇌와 외로움을 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기척을 느낀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그를 발견한 그녀의 눈에는 즉시 차가운 경계심이 서렸다. 또 무슨 꿍꿍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권도윤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사실들, 초의 부회장의 음모 의문의 웨이터,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함정에 대해 조용히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가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같은 편이었을지도 모르오. 우리는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이었을 뿐이야. 한설이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허무맹랑했지만 동시에 지난 몇 주간 그녀가 겪었던 모든 이상한 일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평생을 적으로 여겼던 남자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것 또한 그가 파놓은 더 깊은 함정일 뿐인가? 권도윤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최 부회장과 웨이터 사이의 자금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선택은 당신 몫이오. 계속 나를 적으로 여기고 혼자 싸우다 함께 무너지든가. 아니면 잠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멈추고 진짜 적을 향해 함께 총구를 겨누든가. 그는 말을 마치고 돌아섰다. 이제 결정은 그녀에게 달렸다. 그녀의 손안에서 두 사람의 운명뿐만 아니라 거대한 제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었다. 권도윤이 떠난 서점 한설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말과 그가 보여준 증거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세계를 지탱해온 가장 기본적인 전제, 즉 권도윤은 나의 적이라는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성은 그의 말을 믿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은 그의 이야기 속에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책을 덮고 서점을 나섰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가장 신뢰하는 보안 전문가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권도윤이 보여준 자금 거래 내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넘기며 그것의 진위 여부를 최대한 빨리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남의 말을 그대로 믿을 만큼 순진하지 않았다. 이것이 권도윤이 파놓은 더 교묘한 함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최근 아뜰리에 S를 겨냥했던 방해 공작들을 다시 한번 복기했다. 자재 공급업체의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그리고 서버를 마비시켰던 바이러스 공격.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방식들은 너무나도 조잡하고 직접적이었다. 언제나 우아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상대를 압박해오던 권도윤의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그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최민준 부회장 같은 구시대적인 인물이 쓸 법한 방식이었다. 며칠 후 보안 전문가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권도윤이 보여준 자금 거래 내역은 모두 사실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뜰리에 S의 서버를 공격했던 바이러스의 출처를 역추적한 결과 최민준 부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유령 회사의 IP 주소가 발견되었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권도윤은 진실을 말했던 것이다. 그 순간 한설이는 분노가 아닌 깊은 허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진짜 적을 눈앞에 두고 엉뚱한 사람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권도윤에게 먼저 연락했다. 만나죠. 둘만 볼 수 있는 곳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미묘한 변화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다음 날 저녁 한설이가 지정한 장소에서 만났다. 그곳은 지금은 폐쇄된 오래된 인쇄 공장을 개조한 그녀의 비밀 작업실이었다. 삭막하고 거친 공간은 앞으로 그들이 벌여야 할 전쟁의 성격을 암시하는 듯했다. 권도윤이 작업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한설이는 거대한 설계도면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당신이 보여준 증거 확인해봤어요. 사실이더군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침내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적개심이 없었다. 대신 복잡한 심경과 냉철한 현실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뭘 원하죠?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권도윤은 그녀에게 다가가 맞은편에 섰다. 이건 제안이요. 나와 손을 잡고 최민준 부회장을 끌어내립시다. 그를 막지 못하면 넥서스 타워는 결국 그의 손에 들어갈 거고 우리 둘 다 파멸하게 될 거요. 그의 말은 단호했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작업실 안에는 두 사람의 팽팽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마침내 한설이가 입을 열었다. 좋아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녀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다. 첫째, 이건 동맹이 아니라 임시 휴전이에요. 최 부회장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적이 되는 겁니다. 둘째,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유하지만 각자의 핵심 기술이나 디자인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아요. 셋째, 이 모든 과정에서 사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합니다. 우리는 오직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동의하나요? 그녀의 조건은 냉정하고 현실적이었다. 권도윤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하오. 나 역시 당신과 친구가 될 생각은 없으니까. 그렇게 역사상 가장 위태롭고 어색한 동맹이 결성되었다. 그들은 그날 밤 처음으로 각자가 가진 정보를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았다. 권도윤은 율제그룹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최 부회장의 동선과 약점을, 한설이는 외부에서 수집한 그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인맥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그들의 업무 방식은 모든 면에서 달랐다. 권도윤은 거대 조직의 시스템을 이용한 전공법에 익숙했고 한설이는 소수의 인원으로 허를 찌르는 게릴라전에 능했다. 그들은 사사건건 부딪혔고 서로의 방식에 대해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다른 점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며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권도윤의 정보력과 한설이의 분석력이 결합되자 최 부회장의 움직임이 손에 잡힐 듯이 예측되기 시작했다. 늦은 밤 작업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아있었다. 거대한 테이블 위에는 온갖 서류와 도면, 그리고 인물 관계도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들은 몇 시간째 말없이 각자의 자료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적인지 아군인지 모를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가 얼마나 지독한 노력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왔는지, 그리고 서로의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이 얹혀 있는지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지긋지긋했던 경쟁자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과 가장 닮아있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낯선 생각과 함께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은 생각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했다.
권도윤은 율제그룹 내부에 복잡한 권력 구조와 정보망을 제공했고, 한설이는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그 정보들 속에서 최민준 부회장의 약점을 정확히 찾아냈다. 그들은 밤낮 없이 그녀의 비밀 작업실에 모여 적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짰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그동안 라이벌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맨 얼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공동 작전은 최 부회장의 개인 비서 컴퓨터에 숨겨진 비밀 장부를 빼내는 것이었다. 권도윤이 내부에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들은 한설이가 외부 보안 전문가로 위장하여 율제타워에 잠입하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권도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건물의 모든 CCTV와 보안 시스템을 통제하며 초소형 이어피스를 통해 그녀에게 실시간으로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를 따라 그녀는 거미줄처럼 얽힌 보안망을 유령처럼 빠져나갔다. 권도윤은 모니터를 통해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얼음처럼 침착하게 움직였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그녀는 당황하는 대신 오히려 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순식간에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냉정함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수많은 위기를 홀로 헤쳐나오며 단련된 생존 본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한설이는 권도윤이 미리 준비해둔 자료를 넘겨받았다. 그것은 그의 개인 작업실에서만 볼 수 있는, 아직 외부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그의 초기 설계안과 스케치들이었다. 최 부회장의 취향과 비리 내역을 분석하여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자료였다. 그녀는 당연히 율제그룹의 후계자다운 화려하고 권위적인 설계안들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전혀 다른 세계였다. 그의 스케치북에는 거대한 마천루 대신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작은 도서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동네 놀이터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작은 공원 같은 소박하고 따뜻한 공간들이 가득했다. 그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에는 건축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뇌와 진심 어린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특권 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과 율제그룹이라는 거대한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된 고뇌의 다른 표현이었다. 늦은 밤 두 사람은 작업실에 남아 빼낸 비밀 장부를 분석하고 있었다. 며칠째 계속된 밤샘 작업에 둘 다 지쳐 있었다. 그때 권도윤이 조용히 일어나 어디론가 가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 2개를 들고 돌아왔다. 이런 거라도 먹어야지. 그가 무심하게 말하며 그녀 앞에 하나를 내려놓았다. 한설이는 잠시 놀랐지만 말없이 젓가락을 들었다. 삭막한 콘크리트 작업실 안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다. 와에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침묵을 깬 것은 한설이었다. 그녀의 질문에 권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당신 정도의 실력이면 굳이 이렇게 위험한 싸움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권도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직이 대답했다. 건축은 내게 일이 아니라 존재 이유 같은 거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설계로 기억되고 싶었으니까. 당신은 그의 되물음에 한설이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누구에게도 한 적 없던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다시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내 가족이 무너지는 걸 봐야만 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녀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 사이의 기류는 미묘하게 변했다. 여전히 그들은 날카롭게 대립하고 논쟁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존중과 이해가 섞여 있었다. 설계도면 위에서 그들의 손이 스쳤을 때 둘은 동시에 화들짝 놀라며 손을 뗐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낯선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위험하고 통제할 수 없으며 그래서 더 강렬한 끌림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최 부회장의 모든 비자금 흐름과 불법 거래 내역이 저장된 비밀 서버의 위치를 알아냈다. 하지만 그곳은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해외의 데이터 센터였다. 물리적인 접근은 불가능했다. 서버를 해킹하기 위해서는 최 부회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접 접속하는 순간을 노려야만 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가장 위험한 마지막 단계였다. 성공하면 모든 것을 얻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적이 아닌 운명을 함께하는 파트너의 눈빛으로 비밀 서버의 존재를 확인한 순간부터 그들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목표는 명확했다. 최민준 부회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서버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데이터를 빼내는 것. 그것은 외과 수술처럼 정교한 계획과 배우처럼 완벽한 연기력을 요구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실패는 곧 파멸을 의미했다. 그들의 비밀 작업실은 이제 마지막 작전을 위한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초의 부회장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요. 우리가 계속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절대 경계를 풀지 않겠지. 권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말에 한설이가 즉시 응수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군요. 그가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그림으로.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은 서로의 생각을 완벽하게 읽고 있었다. 그들은 적을 속이기 위해 가장 완벽한 적을 연기해야만 했다. 며칠 후 율제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넥서스 타워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 초반 권도윤과 한설이는 형식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보고를 이어나갔다. 최민준 부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설이가 돌연 권도윤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권 대표님께서는 지금 공유된 정보 외에 아뜰리에 시에 숨기고 있는 자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동맹은 투명성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율제는 여전히 핵심 기술을 독점하려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권도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오만한 표정으로 받아쳤다. 한 대표의 지나친 피해망상이군. 애초에 근본도 다른 회사와 손을 잡는 게 아니었는데. 당신의 그 급진적인 디자인이 프로젝트 전체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소. 그들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격해졌다. 고성이 오갔고 서로를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사들은 당황했고 초의 부회장의 입계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마침내 한설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류를 집어 던지며 외쳤다. 이런 식이라면 더 이상 협력할 수 없어요. 이 동맹은 오늘부로 끝입니다. 그녀는 그대로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다. 권도윤 역시 나도 당신 같은 사람과는 일할 생각 없어 라고 소리치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들의 결별 소식은 업계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초의 부회장은 자신의 계략이 드디어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제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넥서스 타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작업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유령 회사를 통해 프로젝트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을 움직여야만 했다. 그리고 그 돈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밀 서버에 접속해야만 했다. 한편 권도윤과 한설이는 외부의 눈을 피해 다시 비밀 작업실에 모였다. 그곳은 이제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해킹 센터로 변해 있었다. 한설이가 섭외한 최고의 화이트 해커가 모든 준비를 마친 채 대기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그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신호가 언제 울릴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모든 게 끝나면 뭘 할 겁니까? 한설이가 먼저 물었다. 권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글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아마 아주 작은 집을 하나 설계하고 싶소. 돈이나 명예와는 상관없는 오직 사람을 위한 집. 그의 대답에 한설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소년 같은 순수함을 보았다. 마침내 이틀간의 지루한 기다림 끝에 해커의 노트북 화면에 경고등이 깜빡였다. 접속했습니다. 최 부회장이 서버에 로그인했어요. 해커의 외침에 작업실의 모든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해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방화벽과 암호화 시스템을 뚫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권도윤과 한설이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지켜보았다. 데이터 다운로드 진행률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가 거북이처럼 느리게 올라가고 있었다. 50%, 60%. 바로 그때 최 부회장의 보안 시스템이 외부 침입을 감지하고 방역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온갖 경고창이 뜨고 시스템이 강제로 연결을 끊으려 했다. 젠장 눈치챘어. 1분 안에 모든 게 차단될 겁니다. 해커가 다급하게 외쳤다. 90%, 95%. 두 사람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98%, 99%.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다운로드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는 순간 모든 연결이 끊어졌다. 작업실 안에는 잠시 동안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그들은 해냈다. 최민준 부회장의 모든 범죄 기록 비자금 장부, 그리고 불법 로비 내역까지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증거가 이제 그들의 손안에 있었다. 해커는 의자에 쓰러지듯 몸을 기댔고 권도윤과 한설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안도감과 흥분, 그리고 함께 불가능한 전투에서 승리한 동지애가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은 라이벌도 파트너도 아니었다. 권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한설이 역시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랜 시간 그들을 짓눌러 왔던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밖은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지만 그들의 작업실 안에는 마침내 길고 긴 밤의 끝을 알리는 희미한 여명이 비치고 있었다. 넥서스 타워 프로젝트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날, 서울의 컨벤션 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들뜬 열기로 가득 찼다. 건축계의 미래를 결정할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국내외의 투자자들과 언론, 그리고 수많은 건축가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권도윤과 한설이는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동선을 통해 행사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향해 얼음장 같은 표정을 지으며 철저하게 깨진 동맹을 연기하고 있었다. 최민준 부회장은 VIP석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두 젊은 천재가 자신의 계략에 빠져 서로를 물어뜯다 자멸하는 모습이 훤히 보이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유령 회사가 위장으로 내세운 신생 건축 사무소가
결국 이 프로젝트의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은 최 부회장의 대리인 격인 신생건축사무소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의 설계안은 기술적으로는 훌륭했지만 어떤 철학이나 영혼도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건물이었다. 이어서 한설이의 아뜰리에, S, 그리고 권도윤의 율제그룹이 차례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이 밤을 새워 완성한 고유의 철학이 담긴 진짜 설계안을 선보였다. 그들의 발표를 지켜보는 전문가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디자인이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성숙해졌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단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심사위원장이 최종 논의를 위해 휴회를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 권도윤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잠시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돌발 행동에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는 한설이를 향해 손짓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설이 대표님도 함께 해주시죠. 한설이가 무표정한 얼굴로 연단에 오르자 장내는 더욱 크게 술렁거렸다. 방금 전까지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초의 부회장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권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만큼 단호했다. 오늘 저희는 건축 설계안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근간을 뒤흔든 한편의 추악한 음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단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의문의 자금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그것은 최 부회장의 유령 회사에서 그날 파티에 웨이터에게로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이었다. 장내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어서 마이크를 넘겨받은 한설이가 자신의 회사가 당했던 바이러스 공격과 그 배후에 최 부회장이 있었다는 증거를 차례로 폭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VIP석에 앉아있던 최 부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저들이 탈락이 두려워 나를 모함하는 것이오.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곧이어 스크린에 나타난 다음 증거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것은 바로 지난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빼낸 비밀 서버의 데이터였다. 초의 부회장의 불법 비자금 장부 심사위원들을 매수한 녹취록, 그리고 권도윤과 한설이를 함정에 빠뜨렸던 모든 계획이 담긴 이메일까지 모든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충격 속에서 웅성거렸다. 권도윤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스크린에 클로즈업 시켰다. 이것은 그날 밤 제 주머니에 들어있던 한설이 대표의 USB입니다. 최민준 부회장은 제가 이것을 이용해 비겁하게 승리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증오하고 파멸시키기를 원했죠. 하지만 그는 건축가의 자존심과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을 너무 얕잡아 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뒷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던 최민준 부회장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가 끌려나가며 내지르는 바락 섞인 외침은 승자의 함성에 묻혀 사라졌다. 거대한 제국의 황태자를 꿈꾸었던 한 남자의 야망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권도윤과 한설이는 연단 위에 나란히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승자는 없었다. 넥서스 타워 프로젝트도
그들의 경쟁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 진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빛의 폭풍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적과 적이 아닌 함께 죽음의 계곡을 건너온 두 명의 생존자가 나누는 깊고 조용한 미소였다. 최민준 부회장의 구속과 함께 율제그룹을 덮쳤던 거대한 폭풍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상처는 깊었다. 권도윤은 그룹의 임시 회장으로서 썩어 문드러진 내부를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이끌어야만 했다. 그는 최 부회장의 세력을 숙청하고 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을 해고했으며 투명 경영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것은 마치 무너진 건물을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것과 같은 고되고 외로운 과정이었다. 넥서스 타워 프로젝트는 전면 백지화되었다. 서울시는 모든 비리 의혹을 털어낸 후 내년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공정한 입찰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축계의 가장 큰 축제는 가장 큰 스캔들로 막을 내렸고 그 중심에 있었던 권도윤과 한설이의 이름은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용기를 칭송했고 어떤 이들은 그들의 무모함을 비난했다.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벗어나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몇 주 후 권도윤은 한설이에게 먼저 연락했다. 그는 아무런 수식어도 없이 한번 봅시다 라는 짧은 메시지만을 보냈다. 그들이 만난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비밀스러운 작업실이 아니었다. 주말 오후에 한적한 서울숲 따스한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평범한 벤치 위였다. 더 이상 서로를 경계하거나 분석할 필요가 없어진 그들은 처음으로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마주 앉았다. 율제그룹은 괜찮습니까? 한설이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시가 없었다. 대신 함께 전쟁을 치른 동료에 대한 담담한 염려가 묻어났다. 권도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괜찮을 리가. 매일매일이 전쟁이요.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더군.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한 대표는 어떻소? 싸움이 끝나니 허무하지는 않고 그의 질문에 한설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허무하다기보다는 길을 잃은 느낌이에요. 평생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목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 순간 모든 게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지긋지긋했던 경쟁심과 증오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기묘한 동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함께 걸었다. 숲의 맑은 공기가 그들의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해주는 듯했다. 벤치에 다시 앉았을 때 권도윤은 아주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평생 당신을 이기고 싶었어. 당신의 그 거침없는 재능과 자유로움이 부러웠고 동시에 질투가 났지. 하지만 당신과 싸우는 동안 깨달았어. 내가 정말로 원했던 건 당신을 이기는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고 싶었던 거라는 걸. 그의 고백에 한설이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그의 안정적인 배경과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증오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그것을 갈망했다. 그는 그녀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고 그녀는 그가 가질 수 없는 자유를 가진 여자였다. 그들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던 것이다. 내년 넥서스 타워 입찰이 다시 시작될 거요. 권도윤이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우리 함께하는 건 어떻소?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제안이었다. 율제그룹과 아뜰리에, S 전통과 혁신. 물과 기름 같았던 두 사람이 하나가 되다니. 그것은 건축계를 뒤흔들 혁명과도 같은 생각이었다. 당신의 창의력과 나의 시스템이 만난다면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할 진짜 걸작을 만들 수 있을 거요. 더 이상 서로를 파괴하는 에너지를 함께 무언가를 창조하는 데 씁시다. 한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대담하고 비현실적이며 그래서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경쟁심이 없었다. 오직 건축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자신을 향한 깊은 신뢰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가슴 뛰는 설렘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1년 후 율제 앤.S. 아키텍츠라는 새로운 이름의 회사가 넥서스 타워 최종 프레젠테이션 무대에 섰다. 권도윤과 한설이는 나란히 서서 그들의 새로운 비전을 세상에 선보였다. 그들의 디자인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말을 보완하며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다. 그들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하나의 영혼을 가진 최고의 파트너였다. 그리고 며칠 후 어느 맑은 아침, 권도윤은 익숙한 자신의 침대에서 눈을 떴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시게 따스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옆에는 한설이가 새근새근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1년 전 그를 악몽으로 몰아넣었던 그 끔찍한 아침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희미한 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렵거나 혼란스럽지 않았다. 대신 그의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설계함보다 완벽한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눈을 떴다. 그를 발견한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충격이나 경멸이 없었다. 오직 사랑과 신뢰가 담긴 부드러운 미소만이 가득했다. 좋은 아침. 그녀가 나직이 속삭였다. 좋은 아침. 그가 대답하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지독했던 경쟁의 경계선 위에서 맞이했던 아침은 이제 마침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비추는 찬란한 일출이 되어 있었다.